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또 뭐 하나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이거 아주 좀 어설픕니다. 봐도. 그런데 뭐 자기네들은 이 중국판 벨러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 벨러의 뭐 근처도 못 가는 뭐 그런 이 비행체 같은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또 꾸준하게 또 해서 결국은 뭔가를 또 만들어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할 만한데, 아무튼 이 뭔가 좀 어설픈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에 또 공군력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R. 포드 항모 인근에서 훈련을 했는데 이집트와 함께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요. 여기에서부터 미국은 이란의 샤히드 136 드론을 모방한 모방형 MQM-172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5월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를 이집트에 보내 군사훈련을 벌였던 중국이 다시 공군력을 이집트에 파견한 모양입니다. 중국 공군 공중급유기가 동부 지중해 일대에 전개된 미국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 인근에서 공중급유를 실시한 항적이 식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존 넵튠 기반 순항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대량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3,000km의 이 미사일은 경사형 발사기에서 발사되며 낮은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인데, 저속 드론도 제대로 못 막는 러시아가 과연 이 순항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에 양산 중인 아토마카 대함미사일의 성능에 한계를 느낀 모양입니다. 튀르키예가 브라질, UAE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랑스제 액조세 MM40 블락2의 파생 모델인 만슈브 이하를 기반으로 한 대함, 대지 겸용 미사일을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수중 무인 잠수정 엑스칼리버를 이용해 무려 16,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수중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길이 12m, 중량 19톤의 이 무인 수중 잠수정 엑스칼리버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작동하며 필요한 경우 위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데요. 영국은 이번 실험에서 엑스칼리버가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에서 시작된 염가형 장거리 자폭 드론이 이제 미군에도 공급될 모양입니다. 미국 그리폰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란의 샤히드 136 장거리 자폭 드론을 사실상 복제한 MQM-172 에로우헤드 드론을 개발 완료해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은 장거리 자폭 드론 모사 공중표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모듈만 갈아 끼우면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 미군이 장거리 타격용으로 대량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항적입니다. 여기 위에가 바로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여기에 지금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상공에 뭐 항적이 보이죠? 항적. 이 항적이 바로 중국 공군의 YY-20 공중급유기입니다. 전투기 항적은 안 나왔는데 일단 이 공중급유기 항적은 나왔어요. 지난 5월에 조기 경보기, 뭐 전투기 이런 거 투입해서 이집트와 함께 훈련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또 공중급유기를 파견했고, 공중급유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전투기도 같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바다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봐서 알렉산드리아 앞 해상에서 공중급유를 어떤 군용 항공기에 해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이 사이프러스 쪽에 보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집트는 우리가 보호해. 그래서 이집트가 그동안은 뭐 미국과 관계를 아주 잘 지내왔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집트에 군사 지원하는 거 안 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집트가 갑자기 친중을 확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중동으로 그 영향력을 급격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에요. 플라밍고.
플라밍고라는 미사일인데 엔진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형 스럽게 생겼죠. 왜냐? 기술이 좀 안 되니까 밖으로 뺐겠죠. 그리고 또 염가형으로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형상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넵튠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3,000km, 3,000km면 토마호크보다 더 사거리가 길죠. 자, 그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제 대량 양산한다라는 건데 빨리 양산해서 러시아 본토의 전략 목표 많이 타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속 드론도 탐지도 못하고 여기도 못하는 러시아군이 이거는 뭐 드론보다 몇 배로 빠를 텐데 물론 초음속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한 최저 650km, 시속 650에서 최대한 850km, 900km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걸 러시아가 막을 수 있을까? 큰일 났네요. 자, 튀르키예가 아트마카라고 하는 함대한 미사일 자체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마카는 미국의 하푼 함대한 미사일을 자기네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이제 참조해서 개발했다고 하네요. 아트마카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220km, 우리 해성보다 사거리 더 길죠. 그리고 탄도 중량은 220kg. 뭐 재원상으로 좀 괜찮아요. 그런데 뭐 초음속도 아니고 그냥 아음속 미사일인 만숲을 바탕으로 다시 좀 사거리 연장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만숲은 지금 브라질이 기술되고 그리고 UAE가 자금되고 해서 프랑스의 액조세 MM40 블락2를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만든 그런 미사일입니다. 함대한 미사일인데 액조세가 하푼보다 시스키밍, 그러니까 이 바다에 납작 붙어서 날아가는 이 시스키밍 능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튀르키예가 여기 들어가서 자기들은 이 만숲 ER을 사거리 좀 더 느려서 한번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만숲은 사거리 70km 기본형은, 그리고 ER 버전은 이제 사거리가 200km인데 네, 아트마카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지 모르겠어요. 초음속도 아니고. 무인 수중정입니다. 영국이 개발했어요. 야, 영국 요새 뭐 무기에 다 손 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런 건 또 하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주 넓적합니다. 짜리몽땅하죠. 위에서 보니까 길이는 12m, 중량은 19톤이에요. 자, 이걸 영국에서 출발해서 거의 뭐 아프리카 다 돌아서 희망봉 돌아서 인도양 관통해서 호주 북쪽에서 탈린스만 세이브 하는데 거기 가서 훈련을 했는데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또 돌아와야 되겠죠. 무인입니다. 뭐 완전히 그냥 수중항해만 하진 않았을 거고 이렇게 또 부상도 해서 또 위성으로도 또 지시도 좀 받고 뭐 그렇게 갔겠죠. 뭐 핵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덩치가 작은 중량 19톤밖에 안 되는 이 무인 수중정이 아무리 사람이 안 타고 있다 하더라도 19톤밖에 안 되는데 16,000km나 항해를 해서 갔다. 그리고 작전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정찰 작전 외에도 미사일 어뢰 이런 거 장착해서 타격 작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또 추가 부착해서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특수전 지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모듈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꽤 괜찮은 컨셉의 무인 수중정입니다. 자, 누가 봐도 그냥 이란의 샤헤드 136 드론이고 러시아의 게란트 드론이죠. 이거를 미국이 지금 여러 업체가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업체 거는 제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채택이 안 됐겠죠. 그런데 이건 제식명을 받았어요. MQM-172. 제식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량 양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이 되겠죠. 원래 이건 샤헤드 136을 모사하는 표정형으로 개발됐어요. 왜냐? 지금 러시아가 샤헤드 136 가지고 막 장거리 공격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막아내는 훈련하기 위해서 샤헤드 136하고 똑같은 거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쓰자. 특히 이제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도 드론이야. 그것도 저가형 싸구려 드론 우리도 더 많이 만들자. 이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 탄두 앞에 갈아 끼우면 페이로드
45kg 같으면 뭐 정찰 모듈 그리고 이 탄두 모듈 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정찰도 하고 타격도 할 수 있는 이런 근데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미국의 물가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의 다른 미사일이나 기존 무기보다는 훨씬 싸겠죠. 네, 대량 양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중국판 오스프리를 만들어 시험 비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중국제 무기들이 그러하듯 이번에도 외국 기술을 탈취해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헬기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은 틸트로터 항공기를 중국이 과연 제대로 만들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MV-22B 오스프리 틸트로터 수송기와 같은 개념의 쌍발 틸트로터 항공기를 개발 중이며 최근 시제기가 출고돼 비행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복수의 군사 전문지들이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주로 상업용 경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얼빈 소재 하페이 항공산업에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 틸트로터 항공기는 틸트로터 방식이라는 전체적인 구조는 오스프리와 동일하지만 크기는 훨씬 작은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오스프리는 최대 이륙 중량 약 27.4톤으로 7,500마력의 고성능 터보샤프트 엔진 2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틸트로터기는 엔진 성능 부족 이슈 때문에 크기가 오스프리보다 훨씬 작게 설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틸트로터기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상업용으로 개발 중인 AW609와 비슷한 구조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1940마력의 엔진 2개로 작동하는 AW609의 최대 이륙 중량은 약 7.6톤으로 오스프리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방 군사 전문지들은 이 신형 틸트로터 항공기가 공시로형 등 상륙함에 탑재돼 대만 침공용으로 개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헬기나 경비행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술적 난이도를 가진 틸트로터기를 중국이 별 문제 없이 만들었을지 향후 개발 동향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하얼빈에 있는 하베이 항공산업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생긴 게 조금 그냥 찌질하게 생겼다라고 할까요? 하여튼 좀 이상한 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튼 틸트로터기입니다.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중국판 벨러다 그래요. 벨러가 지금 미국이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벨러 아니겠습니까? 그 벨러 같은 경우는 엔진이 6,200마력짜리 2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6,200마력 안 돼 보이죠?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그런 틸트로터기고 이륙 중량도 14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공개한 사진이 또 이건데요. 앞에서만 밀었습니다. 뭐 오스프리하고 벨러하고는 좀 다른 형상으로 생겼고 이 캐빈이 좀 작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레오나르도,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만든 AW609 요거 기술 좀 베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레오나르도가 이 엔진이 1940마력짜리 2개입니다. 그러면 이 오스프리 같은 경우에 무려 7,500마력짜리 엔진 2개 그렇게 해서 27.4톤의 이륙 중량 그리고 이제 화물 싣고 뭐 병력 싣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 AW609 지금 레오나르도 이 틸트로터기는 1940마력을 가지고 6명 태웁니다. 조종석에 2명 그리고 승객석에 6명 이렇게 태우는데 뭐 장비 이런 건 멋있겠죠. 이제 아마 저는 뭐 아무리 잘 봐도 요 정도 크기다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6명 뭐 8명 이렇게 태우고 그걸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비싼 거 만들어서 그래도 속도는 이제 헬리콥터보다 빠르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요걸 이제 공시로형 상륙함에 얹는다라는 거고요. 공시로형 상륙함에 얹는다는 것은 해병대 강습 상륙 지원 용도로 쓰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작은 거 써서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오스프리 개발할 때 추락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더 추락했는데 중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추락할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중국인도 사람인데 네 그렇게 참 덧없이 죽으면 참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마저 들 정도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까보중 시전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